기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4주 시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 함께 실력을 쌓는 거죠. 유입량을 늘리는 실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혼자 하면 100m도 못 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죠. 이 좋은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면 42.19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다가 4주 코칭 시트 올려둘 테니까 매일 실천하고 인증합시다. 다 함께 으쌰으쌰 하자는 겁니다. 자, 글청기입니다. 먼저 오늘 마케팅을 논하기에 앞서서 히트하는 상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는 개인 단에서의 이야기예요.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케팅 기본기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히트 상품인데 히트하는 것들은 대개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본인 적합도.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상품은 절대 히트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 트래픽 기회가 있는 상품인가? 즉 대중성이 있는가? 가령 한 달 검색량이 500회나 1000회 정도밖에 안 되는 상품이면 롱런하기 힘들겠죠. 최소 5000회나 10,000회 이상 추천드립니다. 그 세 번째, 시즌 적합성. 지금 이제 겨울인데 여름 거 파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트렌드. 지금 챗 GPT가 굉장히 핫한 주제죠.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벌써 식상하죠. 그래도 화제성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도 조회수 수만에서 수십만회는 나옵니다. 예전에는 나온산에서 화사가 곱창 먹어서 완판된 적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곽튜브나 빠니보틀, 뭐 기안팔사 이런 분들이 여행 채널이 떠서 해외여행이 더욱 핫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핫한 주제라는 건 꼭 첨단 기술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재미난 포인트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TV나 유튜브 많이 봐서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싸구려나 저렴이 상품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박리담에 나서 그런 거고 개인 단에서는 이런 걸로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거상이나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나 취급을 하는 거고요. 개인은 고관여 상품 파는 게 유리합니다. 가령 지금 전자책 5만원짜리를 팔고 계시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100만원에도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 가령 내가 크몽에서 비트코인 매매법을 전자책으로 5만원에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이 비트코인을 반자동 매매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크몽에서 외주로 제작하시든 아니면 직접 배워서 만드시든 그렇게 제공해서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렇게 해서 파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공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수록 그게 돈이고 진입 장벽입니다. 10번 거래하는 것보다 한 번 거래하는 게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해 보세요. 개인이라면. 그리고 100만원 벌고 싶다면 목표 금액을 1억으로 높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기꾼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높여야지 그제서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어떤 깨달음을 겪게 되냐면 진짜 고객한테 필요한 건 글과 영상 같은 1차적인 강의나 이런 제공물이 아니라 실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놓고 말하면 상위 1% 네임드가 아니라면 그 분야에서 전자책 사업보다는 돈 넣으면 바로 나오는, 캔이 나오는 동네 자판기 사업이 사실은 100배 더 좋습니다. 전자책은 처음부터 어차피 잘 안 팔리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혹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가 여부인데 가령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는 새롭고 우월한 기능, 아니면 뭐 최저가 또는 뭐 최고가 이런 걸로 차별화를 둘 수 있겠죠. 아니면 조 말론 같은 이쁜 디자인, 아니면 이 분야 권위자가 추천한 것인지 뭐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개인 단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이 드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4가지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내용들이 어려우시면 이세 호빠,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조세호 오빠, 그래서 이세 오빠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득이 되는가, 새로운 건가, 호기심이 왕창 발생하는 건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가, 아까 비트코인 매매 반자동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이란 겁니다. 이런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히트 상품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매슬로의 5대 동기라는 거. 이 5가지가 뭡니까?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소송 욕구, 그다음에 존중 욕구,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게 있죠. 이런 단계로 욕구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반대로 이걸 모르면 내가 지금 판매하는 그 제품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걸 구매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엄청난 매출도 발생시킬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각 단계별로 뭘 팔면 유리한지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생존 욕구에서는 뭐 쌀, 두부, 칫솔, 샴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구매하는 것들입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안전 욕구가 있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건강기능식품, 유기농, 뭐 위생, 뭐 호신술,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 위에 또 애정 욕구는 뭐냐면 선물하기 위한 거예요. 가령 애들 장난감, 아니면 뭐 정관장, 바디프렌드, 부모님 용돈, 또는 아이돌 굿즈, 또는 네이버 맘카페 가입 이런 것들이에요. 또 그 위에 존중 욕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랑하기 위한 구매예요. 소비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샤넬,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또는 이섭 같은 전자제품의 어떤 얼리 어답터,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도 한때 구하기 어려웠던 뭐 아사히 생맥주 이런 것들이 2단계에서 잘 팔렸던 상품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 단계, 자기 만족
소비 단계입니다. 이런 거는 없어도 우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뭐냐면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령 워렌 버핏을 만나는데 점심값으로 뭐 10억을 쓴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 강의를 들으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골동품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파는 상품이나 앞으로 내가 제공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단계에 어떤 니즈를 반영하는 것들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내 스스로. 이걸 알면 어떻게 돈 버는 글쓰기에까지 적용하는지, 어떻게 또 사업에서 돈을 버는지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가장 낮은 생존 욕구에 관련된 제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스팅이나 상세 페이지에서 가성비를 강조하면 되겠죠. 나 아니어도 어차피 다른 데 살 거니까. 어차피 어디선가는 의식주에 필요한 상품을 사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파는 두부가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하고 더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 욕구에 관계된 제품을 파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뭘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안전하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카피로 가야겠죠. 가령 내가 지금 이 호신술을 배운다면 이것만으로도 강도로부터 폭행당해서 뒤질 위험을 줄여준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인사돌 같은 거 이거 먹으면 사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잇몸이 시려서 기존에 찬 얼음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인사돌 드세요, 이런 카피들이 먹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성비라고 떠들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 다음 애정 소속의 욕구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카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콘서트 티켓 이거 한 10개 사주면 에스파 카리나가 되게 좋아해 주겠지. 그 정관장 이거 선물해 주면 우리 은사님이 되게 좋아하시겠지. 혹여라도 뭐 정관장이 아니라 뭐 설탕꿀 10,000원짜리 선물하면 이 새끼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게 해야겠지 라는 생각들을 할 거란 말입니다, 잠재 고객들이. 그래서 상세 페이지 카피도 은사님께 혹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아이에게 멋진 아빠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런 제품군에서는. 그래서 이런 제품에는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는 고객이라면 이 카피를 보고서는 안 사기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속 고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표현했으니까 카피로. 그 다음에 존중 욕구 단계라면 이 상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지금 히트하는 제품이에요, 저번에 완판된 상품입니다. 그것도 이런 카피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될 겁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나는 친환경 소비자다, 이런 카피를 2단계 쓰는 겁니다. 역시나 이런 데서 뭐 가성비 멘트 다른 데보다 싸다든지 이렇게 쓰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걸그룹이 잘 된다는데 내가 뭐 그까짓 거 100, 200 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저도 티켓 사러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아 실현단의 제품이라면 당신이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이런 카피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성만 아니라면 2단계에선 가격보다는 가치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왜 구매하는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구매 욕구를 단계별로 식별하게 되면 내가, 그러면 결국 가성비, 가심비, 가안비라는 것까지 가게 돼요. 이 개념까지. 그럼 가성비는 뭐냐? 주로 생존에 필요한 상품이라서 가격 대비 성능만 좋으면 사람들이 산다고 했죠. 반면 가심비 상품이라면 어떻습니까? 가격보다는 내 심리적인 만족도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군이에요. 가령 비싼 외제차나 혹은 1,000만원짜리 자전거, 2,000만원짜리 뭐 DSLR, 뭐 1억짜리 진공관 오디오 장비, 뭐 애플, 이런 게 이 대표적인 가심비 상품입니다. 여기서 덕질들도 많이 하게 되죠. 마지막 가안비라는 것도 있어요. 가안비. 이건 뭐냐면 내가 비싸도 가격 더 내더라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상품을 말해요. 가령 마사지 젤이 그런 상품인데, 왜냐하면 내 몸에 닿는 거니까. 그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갓난 애기들 먹는 과일하고 반찬, 뭐 유기농 이런 거 비싸죠. 하지만 그런 거 사죠. 내가 먹는 건 싼 걸 먹더라도.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그 KF94 마스크 있죠? KF80이 반값이에요. 그보다 더 싸. 하지만 우리는 94를 썼죠. 이런 것들이 가안비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은 이 셋 중에 뭐냐는 거예요, 대체. 그걸 알고 있냐는 거야. 그에 맞게 카피를 쓰고 있냐는 거야. 그런 판매 활동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구태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니즈와 원츠. 가령 우리가 네일숍에 가서 돈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즉 니즈가 뭐냐면 이걸 대체 왜 구매했냐, 왜 돈을 냈냐면 바로 손톱의 청결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더럽죠, 지금 이거? 그럼 내심으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뭘까? 그게 원츠거든요, 원츠. 이거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더럽지 않아. 세련됐어. 나 관리하는 여자야. 혹은 남자야. 라는 거죠. 이 욕구 때문에 우리는 돈을 쓰는 거예요, 네일샵에 가서. 외제차도 마찬가지죠. 이동수단이 필요해? 뭐 기동력이 필요해? 라는 게 바로 니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럼 뭡니까? 난 너보다 계급이 높아. 라는 하차감이 궁극적인 원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개인 단으로 돌아와서 본질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는 인간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팔아야 되겠죠. 또는 그런 걸 소싱해서 받아서, 공급받아서 제공을 하면 되겠죠. 나쁜 걸 팔면 안 되고요. 결국은 아무리 많이 팔았어도 우리가 롱런을 하려면, 지속하려면 상품력이 중요합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후진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좋은 후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미 있는 응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김창욱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났을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아쉬운 사람이 되라고 했죠. 좀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 정도 기본을 안다는 전제에서 이제는 매출 공식만 알면 마케팅 기본은 끝났어요. 이걸 알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복잡한 걸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당장 성과가 난 건 아니에요. 다만 매출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왔어요. 다만 말씀드린 거 실천만 해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먼저 매출이 발생이 안 되고 있다면 매출 공식을 모르는 거고 실은 대부분이 이런 문제에 빠져 있죠. 매출은 뭡니까? 유입량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로 표현하죠. 즉 하루 100명이 왔어 내 샵에. 근데 이 중에 10명이 샀어. 그리고 상품 가격은 5만 원이야. 그럼 매출은 얼마죠? 5만 원짜리 10명이 샀으니까 50만 원이죠. 그런데 내 목표 금액은 실은 5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디를 높이면 되겠죠? 근데 유입량이나 아니면 전환율 아니면 객단가 셋 중에 하나만 높이면 되겠죠? 아니면 2개 이상 높여서 효율을 높이면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공식 자체가 곱하기니까. 만약 전환율을 1%에서 2%로 늘린다면 매출은 즉각 2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유입을 또 100명에서 200명 늘린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2배가 되죠? 그럼 곱해서 총 4배가 됩니다. 그럼 50 벌던 거 200 벌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라고 하는 게 매출 공식을 쓰는 의미예요. 반대로 유입이 50회거나 아니면 빵이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니까. 매출은 아주 적거나 빵이겠죠. 이렇게 매출이 적은 이유를 이 공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아도 누구나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업의 문제점을. 그럼 최근에 매출 고민으로 글청계팀 사무실에 방문하신 사장님이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분 아이템이 뭐였냐면 기능성 샴푸였어요. 참고로 제가 아침에 감고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 미팅 자리에는 글청계팀 소속이자 1000억대 매출을 낸 판매 세일즈 전문가 갱 부장님하고 콘텐츠 기획자 김 PD하고 함께 미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장님의 매출 상황 그리고 문제점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매출 공식으로 이분의 문제점을 좀 살펴봤어요. 문제는 다행히 바로 파악이 됐어요.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매출 공식은 앞서 유입, 전환율, 객단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먼저 유입부터 살펴봤겠죠. 저라면. 이분과 이분의 사업체 그리고 이분의 제품명으로 네이버의 검색량을 봤더니 유입량이 60회에서 70회밖에 안 됐어요. 이건 뭐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죠. 이런 정도로 매출이 나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 검색량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누구나 쓰는 카카오톡에서 m자비스라는 도구만 이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카카오톡 검색창 그 위에 있어요. 상단에. 거기에 자비스라고만 치시면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도구는 뭐냐면 하루에 100만 번을 키워드 검색해도 무료입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까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사장님의 현재 매출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판매는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장님 자신이 원하는 매출은 한 달에 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우리 대다수가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게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보장은 아니지만 최소 3억 정도는 실현 가능한 플랜을 그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세워드렸는데 즉 매출 공식에 따라서 유입량을 늘리는 거였어요. 이 유입량은 뭐냐면 글과 영상 그리고 광고로 만듭니다. 말하자면 트래픽이죠. 이게 유입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억 단위 이상으로 매출을 올리려면 유료 광고는 필수라는 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유료 광고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만 중요합니다. 순서. 그래 저 돈 받고 유료 광고 뭐 대신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1억짜리 포인트도 바로 여기에요. 순서. 이 순서만 알면 유료 광고비를 수천 나갈 거 고작 수십만 원으로 전부 막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총알 없으면 어떻다? 바로 사망이죠.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가 다루는 다이슨이 썼던 순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슨은 먼저 자기들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에 이미 다 채워놨어요. 그 다음에 유료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콘텐츠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유료 광고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이슨이 한국에서 진공청소기라는 키워드를 사업 진출 시작 전부터 전부 먹으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다이슨이라면 최소 수백억 이상 헛돈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상업적인 키워드들은 다른 기업들이 이미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슨은 진공청소기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다이슨이라는 고유명사만 주로 써서 브랜딩하고 광고했어요.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만약 진공청소기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했다면 그렇게 시장 점유율을 먹으려고 했다면 엄청나게 광고비를 썼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면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먼저 알려져 있으면 먼저 브랜딩이 돼 있으면 유료 광고비가 100배는 덜 나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다이슨이 TV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네이버나 SNS 유료 광고비를 최저 단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TV 광고가 나오면 일단 다이슨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뇌리에 박혀요. 브랜딩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키워드는 새로운 고유명사가 됩니다. 진공청소기 대신에 다이슨이라는 게 고유명사가 돼요. 마치 이건 뭐냐면 밴드는 데일밴드 그리고 두통은 개보린인 것처럼 다이슨은 브랜딩을 먼저 한 거예요. 다이슨 이꼬르 진공청소기. 그럼 기존의 시장에서 기를 쓰고 먹고 있던 진공청소기라는 비싼 키워드를 먹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죠. 즉 상위 노출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이슨이라는 자기 키워드만 쓰면 이제 자기밖에 없으니까 저절로 상위 노출이 된
거죠. 어디서? 진공청소기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겁니다. 이 시장을. 물론 TV 광고처럼 우리 개인들은 억 단위는 못 써요. 다만 우리도 TV 광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키워드 전략을 다이슨처럼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거 아는 순간 1억은 번 거예요. 먼저 이 사장님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유입량이라는 애가 문제라서 매출이 안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실은 이게 본질이에요. 다만 유입량은 늘리긴 해야 돼. 이게 아무튼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샴푸 분야의 키워드들을 상위 노출시키는 전략을 취하면 이건 하수라는 거예요. 마치 다이슨이 진공청소기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사업이라는 게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근데 반대로 돈이 많이 들고 효과는 미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장님이 유료 광고 키워드를 비듬 샴푸나 정수리 냄새 또는 두피 케어 이런 이미 다 남들이 잡아놓은 키워드들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저 이 사장님의 이름과 그리고 이 사장님의 제품만 시장에서 살짝 노출시키면 끝입니다. 꼭 TV 광고는 아니더라도 즉 일정 수준으로 개인이라면 브랜딩만 하고 그 뒤에 최저 비용으로 유료 광고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최대 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즉 살짝 순서만 바꿨는데 사업 매출이 폭발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도리어 100분의 1로 줄이는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즉 나와 내 제품을 먼저 알렸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나와 내 제품을 검색하게 했냐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여기서 정리하면 진공청소기나 샴푸 같은 지극히 상업적인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려면 1클릭당 뭐 1,000원에서 2,000원, 심지어는 5,000원, 만원, 2만원 이렇게 이상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수백만 원씩 광고비를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그날로 망하는 걸로 안 끝나죠. 그런데 만약 생각을 바꿔서 다이슨이라든지 또는 이분 제품 가령 여기서 이제 이분의 뭐 실명을 거론하니 좀 그러니까 글천개 샴푸라고 한다면 이 키워드로 광고를 한다면 어떻죠? 이런 키워드는 이미 아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반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독점적인 키워드로 의도적인 승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죠. 고객들을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즉 글천개 샴푸 또는 글천개 마사지 젤 이런 의도된 키워드로 유입되는 사람은 이미 이 제품을 알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구매하려고 또는 호기심이 가득해서 검색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 일단은 우리는 후기만 잘 채워 놓으면 됩니다. 그럼 유입된 그 양만큼 비례해서 알아서 더 잘 팔리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해 안 되면 이 영상 한 번만 더 보세요. 그럼 유료 광고 세팅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건 설정이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페북, 인스타 같은 SNS 광고는 이미 AI가 알아서 다 해준다. 키워드 몇 개 넣으면 그게 끝이야. 소정의 광고비만 넣으면 돼요. 좋은 세상이 됐죠. 마케팅은 예전에는 어땠냐면 두 가지만 알면 끝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 제품이 누구한테 필요한가? 누구한테 필요한지도 알고 있니?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 모여있어? 그럼 거기다가만 하면 돼. 광고를. 근데 지금 AI가 다 해결해 줍니다. 다만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해결됐으니까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나와 내 제품을 사전에 얼마나 알렸는가. 다이슨처럼 뭐 TV 광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 단에서 얼마나 알리느냐. 바로 여기가 승부처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겁나게 쉽죠. 생각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첫째, 내가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도구인 블로그와 유튜브에 10개에서 20개 정도 콘텐츠를 올려주면 끝이에요. 그럼 사전에 나와 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문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앞서 다뤘죠. 어떤 욕구로 구매하는 상품인지만 알면 그것대로 쓰기만 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쓰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람들은 홀린 듯이 구매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적 조회수가 1만 회만 돼도 이 분야에서는 되게 선방한 거예요. 개인 단에서는. 그리고 기업과도 같은 수익을 개인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1만 회가 누구한테 크고 누구한테 아주 적은 수치예요. 잠재 고객들이 내 이름과 내 제품을 알아서 검색하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글과 영상 만드는 게 이쯤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실은 많겠죠. 그러니까 일단 좀 더 들어보세요.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하긴 뭐 여기까지 듣는 분은 아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중에 1%도 안 될 거예요. 가령 글 10개에서 개당 100회씩 조회수가 나왔다면 글 10개면 누적해서 1000회가 나온 거죠. 이 글을 마찬가지로 대본으로 써서 유튜브 영상을 10개 만들고 개당 마찬가지로 1000회씩 나오면 이건 또 만회죠. 글과 영상의 내용은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나? 이건 시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새 유행하는 뭐 챗 GPT 같은 대량 생성형은 만들기는 편하지만 내 개인 브랜딩 그리고 내 제품 브랜딩에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결국 해야 될 일은 피할 수 없어요. 무조건 잘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고민도 제가 영상 맨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일단 시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마치 샴푸면 샴푸 뭐 타채널 영상 50개만 딱 봐보세요. 이거 3시간도 안 걸리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 또 있죠. 그 영상들 중에서 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수만에 수십만에 나온 영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잘 긁어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도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 나도 최소 그 정도 조회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장 시장 선두는 아니라서 좀 쫄리죠. 그래서 그들처럼 뭐 수십만에 뭐 수만에 이런 건 안 나오더라도
수백 회, 수천 회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쉽다는 겁니다. 누적을 시키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속옷법으로 지우는 겁니다. 내가 잘생기지 못한 거 지워, 젊지 않은 거 지워, 키가 작은 거 지워, 뚱뚱한 거 지워, 인기인이 아닌 거 지워, 이런 것들은 다 지우세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수백 회나 수십 회 조회수도 못 만들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 옵션만 남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면 되죠. 뭐 첫 술에 배부릅니까? 이런 영상을 10개 만들면 원하는 유입량을 스스로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유료 광고까지 안 가도 좋다는 겁니다. 개인 단에서 월 수백이나 뭐 1000만 원 정도가 목표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장 진입자이자 언더도그로서 얼마든지 타인의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내 의견을 추가해서 그런 걸 담은 글과 영상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되죠. 뭐 서울대 교수님도 태어나서부터 미적분학을 스스로 그런 이론과 개념을 정립해서 만들었습니까? 남이 이미 만든 지식을 먹고 성장한 거예요. 그분들도. 이것도 안 하면 전부 돈으로 바르면 되겠죠. 뭐 금수저면 가능한 거고. 제 경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10분에 1개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 뭐 쇼츠로 따지면 하루에 10개 넘게도 만들어봤고 만들어서 줘도 봤어요. 그러니까 속옷법으로 지우고 나니까 제가 할 일은 이것뿐이라서 저는 그것만 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순서입니다. 드디어 유료 광고예요. 이게 준비가 됐을 때 돈질을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알려줬을 때 그때 돈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에 투자하듯이 나와 내 제품을 검색하는 사람이 10,000명 또는 1,000명이라도 됐다면 최소한 유의미한 유입량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다 왔어요.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사람들이 내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의도대로 된 거죠. 이때 앞서 말씀드린 유료 광고까지 태워서 유입량의 화력을 추가로 높이는 겁니다. 그럼 당초 문제점이었던 이 유입이라는 문제가 해결됐죠. 매출 공식단에서 유입, 전환, 객단 가서 유입이 해결됐어요. 그럼 기존에 70회였던 유입량에서 10,000회가 됐고 여기에 가장 싸게 1클릭당 70원으로 광고까지 해야 되니까 추가 유입까지 만들었죠. 네이버 파워링크 기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품량만 좋다면 이제는 판매량 대비해서 좋은 후기도 서서히 그리고 많이 누적될 겁니다. 여기서 매출 극대화를 또 깨야겠죠. 이벤트를 열면 됩니다. 가령 2+1 또는 뭐 3+1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이때 좋은 후기가 많아지게 하는 방법도 있죠. 좋은 후기는 뭐다? 전환율을 높여주는 애니까 바로 성실한 후기를 쓰시는 분들께 추가 사은품을 제공한다, 선물한다라는 명분을 갖추고 뭔가를 더 주는 겁니다. 1+1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히 1+1이라고 하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사람들이 눈을 돌립니다. 이거 뭔가 혜택인데? 이런 거죠. 그럼 이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후기도 몇 배 더 쓰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후기 써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또는 뭐 개업한 지 1주년이나 주는 거예요. 라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을 만듭니다. 그럼 제품 한 개 더 주는 그 10,000원 지출보다 후기를 쓰는 고객 한 명 유치하는 그 비용이 몇만 원이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퍼줘도 실은 남는 장사입니다. 후기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결국 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글과 영상을 만들 것인가. 아까 욕구 이론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건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기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4주 시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 함께 실력을 쌓는 거죠. 유입량을 늘리는 실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혼자 하면 100m도 못 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죠. 이 좋은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면 42.19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천개 카페에다가 4주 코칭 시트 올려둘 테니까 매일 실천하고 인증합시다. 다 함께 으쌰으쌰 하자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글천개 검색하시면 공식 카페도 나와요. 매달 온라인 미팅도 제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은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분이라면 한 번쯤 꼭 시도를 해보세요. 자, 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천개였습니다. 4주 과정 시트하고 온라인 미팅이 얼마냐고? 무료라고 이 박야. 혹시 실력을 높인 방법이 있었나요? 제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있었어요. 단 2가지밖에 없어요. 읽고 쓰기, 그 다음에 보고 하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내일도 반복하는 거죠. 이거밖에 없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린다면 내가 만약에 랜딩 페이지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홈페이지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지금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들 있잖아요. 이거를 종이에다 똑같이 다 베껴 적습니다. 저는 가령 이제 삼성전자 홈페이지라고 보면 그 브랜딩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앞단에 헤드라인 카피부터 밑에 있는 자잘한 모든 내용, 밑에 푸터 내용, 말하자면 사업자 내용이랄지 그런 아주 기타 자잘해 보이는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다 적어. 그렇게 하루에 10개를 해봅니다. 그럼 하루에 10개를 하고 요거를 일주일 동안 하면 70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력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이 카피가 들어갔고 여기 왜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70개만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내 페이지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구매 전환율이 10% 20%는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력을 키웠냐면 그냥 보고 썼어요. 그리고 읽고 썼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잘 쓴 사람들 걸 전부 다 가져다가 크몽에도 상세 페이지를 판매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와디즈에도
자기 전자책이 좋다, 자기 제품이 좋다, 자기 서비스가 좋다라고 해서 상세 페이지를 수백만 원 드는 그 작업이거든요. 그게 남한테 맡겨도 그 작품들이 있거든요. 시장에 정답이 다 있었어요.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또 옮겨줬고 다 베껴줬고 그렇게 필사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거를 하루에 10개씩 수집해서 일주일 70번 정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개수를 다 뭐 채우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다만 10개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그 단계가 됐을 때 다른 강의를 듣던 아니면 뭐 내가 좀 더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 잘 만드는 방법, 뭐 상세 페이지 잘 쓰는 방법, 구매 전환율이 높은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검색해도 나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읽고 썼더니 나왔던 실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나왔던 그런 효과거든요. 실력을 높이는 방법은 명백합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정답이 있으니까 그 좋은 표본을 가지고 발견해서 그걸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하는 건 뭐 툴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 있으니 웹사이트 빌더가 다 있잖아요. 그럼 시장에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미지도 그대로 갖고 와보고 문구도 그대로 써보는 거. 그렇게 70번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력이 빠르게 향상됐어요. 지금 그래서 하루면 랜딩 페이지나 홈페이지 같은 이런 것들은 뭐 2개, 3개도 뚝딱 만들어내고 상세 페이지는 뭐 내 거는 개발, 세발 쓰지만 돈 받은 건, 입금 받은 건 당연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죠.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그저 일주일간 딱 실험을 해서 그것만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보고 하고 뭐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실행한다는 게 말로는 되게 쉬운데 이게 뭐 네일 서비스든 아니면 뭐 미용사가 되겠든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가 되든 어떤 직업군이 되든지 간에 남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힘없는 개인이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질 않았고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도 그런 힘도 없었고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참조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독서였어요. 왜냐하면 독서에 그 성공 방법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독서에 그 성공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알려준 자기계발서 수백 권을 읽고 나서도 결국에는 뭐냐면 네가 남의 거 좋은 걸 보고서 그러니까 남의 훌륭한 모범 표본을 보고서 그걸 그대로 따라해라. 그 사람의 행로를 따라하고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그랬을 때 이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모호하게 들려서 그 당시에는 제가 실행을 못했어요. 몇백 권 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깨닫긴 했지. 아, 세상에 진짜 그거밖에 없겠구나. 성공하는. 다만 저는 뭐 수억이나 수십억 벌지는 못했고 월 1, 2천 수준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창피하지만 다만 제 주변에도 이 정도를 1차 목표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제가 촬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이제 뭐 생활비도 못 주고 있었지. 그리고 집에 와서 술이나 먹고 있었지. 그러니까 제 배우자가 볼 때도 얼마나 한심해서 그래서 저는 또 마침 또 사업이 또 망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라리 죽자 정말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3번 정도 실패를 하니까 더 이상 뭘 하고 싶지는 않다고 뭐 웃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됐을 때 실제 그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생각보다 마음이 평온해지네.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네.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그때부터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표본을 찾기 시작해서 그때 말하자면 제 안에서 스스로 어떤 안테나가 켜진 건데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디 더 맛있는 안주를 파는 술집이 없을까? 아니면 뭐 더 재미난 영화가 없을까? 이런 것만 내 관심사였고 그래서 나는 어딜 걸어다녀도 그런 것만 보였던 거예요. 술집만 보이고 이랬던 거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공에 대한 안테나가 켜지니까 이제는 그것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자기계발서를 다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잘난 사람들의 뭐 유튜브 영상도 그때서야 이제 보게 되고 처음에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방식에 이제 집중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뇌라는 게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건 이게 뭐냐면 라스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뭘 하겠다라고 어떤 목표를 세우면 뇌가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상태로 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리티큘러, 뭐 액티베이션 혹은 액티베이팅 시스템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내가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런 거죠. 내가 1 플러스 2가 답이 뭐지라고 생각만 하고 잠이 들면 아침에 반드시 3이라는 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엄청 쉬운 문제 같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조차도 얘가 답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안테나가 거기만 켜져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는. 근데 마침 저는 성공에 완전 심취해 있었어요. 내가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뭐 이까짓 거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든 거죠. 그러니까 라스가 켜진 거예요. 안테나가. 미친 듯이 이제 운이 좋았어요. 저는 3단계로 이제 실력을 업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앞단에 얘기한 게 사실 그 전부인데 첫 번째는 그래서 안테나가 켜진 게 어디였냐면 그래서 말씀드린 게 독서,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그리고 뭐 1900년대에 존재하셨던 그 나폴레온 힐 이런 책들도 보게 되고 근데 뭐 시크릿 같은 책도 당연히 다 섭렵을 했겠죠. 거기서 얘기하는 공통적인 요소도 결국은 이 라스였던 네가 믿는 사람이 된다. 네가 바라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 뜻이 바로 이 뇌에 존재하는 라스라는 그 시스템이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가령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내가 같은 길을 걷고 있어. 내가 내 친구랑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내 친구는 휴대폰 매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는 커피숍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같은 길,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옆에 있는 백다방, 뭐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이런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휴대폰 매장 창업에 관심이 있는 애라서 곳곳에 다니면서 휴대폰 매장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만. 그게 내 관심사니까. 이게 라스 시스템이 그 방향으로 켜진 거거든요. 종교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정보 수집 단계 진입합니다. 그제서야 1단계가 들어온 거죠. 정보 수집 단계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다 제가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논문도 보게 되고 잡지도 보게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도 보게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도 듣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방식을 다 쫓게 됩니다. 그럼 정보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안테나가 딱 켜져 있어서 별 사실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는 이 중에서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거기에서도 온라인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를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안테나가 켜져 있는 상태 굉장히 뾰족하고 예민한 안테나가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방식이라는 게 이 방식에 그럼 나도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하면 성공하겠구나라는 그게 가설이 생긴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실행을 하게 돼. 그 실행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같은 모든 성공학 책에서 말하는 거 심지어는 제왕학 책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강의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실행하라는데 어떻게 하냐면 좋은 걸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야. 읽고 쓰고 보고 하고 그리고 내일도 이걸 하고 이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 하면 나도 성공할까? 가설을 세워서 실행을 했더니 1차 성과가 나왔어. 정말로 놀랍게도 5개월 만에 그 성과를 제가 얻게 됩니다. 그때 확신했지. 아 정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이 라스가 켜져 있어야 돼. 진짜 성공을 바래야 되고 진짜 갈급해야 되고 진짜 돈이 필요해. 그때가 마침 제가 그 상황이었어. 정리하면 앞에 이제 3분 얘기한 게 사실 끝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뭔가 갈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뭔가 갈급한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안테나가 켜진 거고 이 안테나가 켜졌기 때문에 내가 자료 수집이라는 걸 드디어 하게 됐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모든 콘텐츠, 모든 사람 중에서도 나는 성공에 대해서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 그 안테나가 켜진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나온 그 방식대로 나는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목을 매다는 상태였기 때문에 뇌가 제 의지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전혀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나태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1차 성취를 빠르게 봤습니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도 지금 이 방식을 알기 때문에 10대 20대 때는 이제 성에 눈 뜨는 시기라고들 보통 표현하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그 안테나가 켜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 콩깍지를 씌운 그 상황도 라스 안테나가 켜진 겁니다. 그리고 뭐 대학원 들어가서 논문을 쓰는 그 상황, 다른 것 바쁜 현업들도 다 제쳐두고 논문을 쓰는 그 상태가 된 것도 라스라는 안테나가 켜진 거고요. 어떤 시험 준비를,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거기에 몰입한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이 안테나가 켜진 겁니다. 그럼 그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갈급한. 이건 다른 얘기로 사람들이 그래서 억지로는 아니고 이 라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라스 시스템이 이 안테나가 발동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 학원이라는 것들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번씩, 100번씩 외치라.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어떤 영적인 세계나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뇌라는 애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 얘만 움직이고 얘만 작동하기만 할 수 있으면 나는 다른 노력은 할 필요가 없고 하기만 하면 되는 그 상태가 되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동기부여가 필요 없는 상태하고 뭐 제대로 된 뭐 삶을 살았겠습니까? 라스가 켜졌다고 해서. 근데 다만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갑자기 세상을 보는 시야와 가치관이 완전 달라지듯이. 왜냐면 실제로 라스가 바뀐 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한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는 느낌으로 다른 삶을 돕는 어떤 삶? 아니면 뭐 구도자의 삶?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기존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경우도 라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야 라디오 스타가 아니라고 그 라스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 수많은 성공한 분들을 많이 보고 깨달은 건데 나는 실력이 정말 전부인 줄 알고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표리부동하지 않더라고. 뭐냐면 이런 분들을 봤을 텐데 돈이 많고적고 떨어갖고 볼 때마다 되게 당당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말 함부로 못하거든. 함부로 화도 못 내고 함부로 낮춰잡지도 못해. 근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준 사람은 어떻죠? 되게 깔고 사실은 막 낮춰잡고 필요할 땐 이혼까지 해보고 이런 분들이 표리부동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성공하고 어떻게 이 태도랑 연관이 되냐면 당당한 사람들은 언제나 갑이에요. 누구 위에 위치에 서 있는 그런 갑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얘기해. 야 내 조건은 이러한데 너 받을래? 받으면 그냥 거래하자. 아니 뭐 싫어? 그럼 말아. 무슨 감정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의 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표리부동하지 않아. 집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가족들한테.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집에서는 그지같이 말해. 자기가 왕처럼 말하고 왕노릇을 해요. 근데 밖에 나오면 자기한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안 하고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손해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표리부동해져. 사람이 달라져. 안과 밖이. 그럼 어떻게 되면 밖에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표리부동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스스로 을의 위치로 간다니까.
당당하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 이득이 걸려있거든. 자기 이득 때문에 발발 켜요 이렇게. 난 그걸 느낀 거죠. 발발 키고 스스로 의리되는 사람들은 본인은 자기가 처세를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밖에서는 가면 잘 쓰고 했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다 티가 나요. 그 사람들은 거래 방식도 티가 나고 계약하는 방식도 티가 나고 영업하는 방식도 티가 나고表面적으로 얼굴 표정하고 말투에서 다 티가 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실력은 대동소이한데 이 사람들은 표리부동해서 스스로 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제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수백 명의 성공한 분들을 보고 나서. 실력도 있고 아이템도 있으신 분인데 생각보다 매출이 늘지 않거나, 이거는 명확한 답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의 답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만 이해하셔도 매출이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수십억 수백억 번 사람은 아닌데 최소한 제 분야에서는 제가 이름 걸고 활동하는 사람이라 이 정도만 해도 개인 단에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일주일에 보통 한 20분에서 30명 정도 보거든요. 거의 성공하신 분들만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미팅을. 안 그러면 이제 마케팅이 필요한 분들이나 저희 팀의 의견이 필요한 분들 위주로 보기도 하는데,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야,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구나. 반대로 야,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가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이래서 아직은 미진하구나, 이걸 확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의 태도인데, 실력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지금 100억 버시는 분, 그다음에 월 순수익 1억 버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분 업력은 겁나 짧아요. 2년밖에 안 됐어. 처음에 놀랬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봤더니 이 사람 태도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일단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익이 되고 또 저렇게 행동하면 손해가 된다? 벌써 이런 생각하면 하수예요. 그런 사람도 절대 돈 못 법니다. 벼락치기로 성공하는 사람도 봤고, 진짜 30년 40년 고생해서 그 내공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봤고, 수없이도 많이 봤어요. 오늘도 지금 뭐 전남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뭐 순대국밥집 사장님 37년 된 분도 오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월 순수익 뭐 1억 2천 넘어가는 분도 없고, 요가에서 뭐 한끗발 하시는 분도 오셨고, 또 홈쇼핑 계통에서 뭐 몇백억 매출, 그 이거 말해 될리 뭐냐, 샴푸? 그거 런칭한 분도 왔어요. 몇백억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공통되게 느꼈다니까. 진짜 제발 난 우리 아들한테 이 얘기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야, 너 표리부동한 인간 되지 마라, 진짜. 말할 거면 똑바로 하고 똑같이 해. 이익과 손해 그런 거 따지지 마. 그지 같은 인간 되니까. 뭐냐면, 누구한테 말을 하고 누구한테 글을 쓰든 똑같은 마음가짐, 똑같은 태도, 똑같은 인품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보통 초보들이 저지르는 진짜 큰 실수가 뭐냐면, 나는 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밖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건 좋아요. 사람들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다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야. 인간관계를 또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럼 뭔가 억지스러운 게 생겨요. 상대방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런 거? 그런 게 글로 안 나타나고 그 말로 안 나타날 것 같아? 중요한 미팅 혹은 뭐 반드시 성사돼야 되는 어떤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을이 돼버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해. 그까지 계약 뭐 취소당하거나 캔슬당하면 어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고? 내 제품이 안 팔리면 어때?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지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내가 두부 장사를 하더라도, 혹은 뭐 순댓국 장사를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더라도, 홈쇼핑에 정말 날고기는 MD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최소한 날 찾아온 사람은요, 최소한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그 앞에 찾아온 사람보다는 위야. 아무리 큰 금액의 계약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요만큼이든 아니면 이만큼이든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득과 손해를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이게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세요. 그냥 나는 그게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목소리에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어때요? 괜히 막 나한테 잘해주려고 막 쭈뼛쭈뼛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 의견 당당하게 얘기하네? 이 사람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럼 나도 심리적으로 뭐 어떤 불안감이 없고, 이 사람한테 계약 안 해줘서 미안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당당한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쫄릴 수 있겠지. 이거 안 되면 나 이번 달 카드값 못 내는데. 괜찮아요. 신용불량 안 돼요. 이번 달 못 내면 어때? 내가 당당한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점차적으로 안정감이 생겨.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신뢰감을 준다는 거죠. 반대로 억지로 잘해주는 사람,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계산기를 쓰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상대방도 계산기를 오히려 더 들이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제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고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쓴 글들, 이 사람들이 만든 상세 페이지,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들, 판매하는 제품, 서비스 이런 거 보면 대동소이하다니까요. 엄청나게 크고 이러지 않아요. 미친 듯이 좋은 재료를 갖다 쓰지도 않아. 왜냐면 다들 좋은 재료를 쓰니까요. 다들 좋은 서비스 품질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차이가 거기에서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당당해. 제가 고객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어떤지 아세요? 저도 좀 해주세요. 혹시 시간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해주세요. 저한테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더라니까. 저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듣고, 아무리 실력을 쌓으려고 매번 실무를 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태도, 당당하냐? 아니면 뭔가 이게 눈치를 보냐? 정리하면 뭐냐면요. 내가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할지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성의 차이만 좀 있을 뿐. 중요한 건 당당하시라는 겁니다. 누가 안 잡아먹습니다. 전 이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제 자식한테도 만약에 죽기 전에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 말만 하고 싶어요. 네 일만 잘하면 되고 남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말을 해. 안 굶어 죽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을 상대방한테도 주게 되고 그럼 상대방이 대통령이 와도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내가 더 잘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마지막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 치트키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안 중요하다는 거냐? 안 중요하진 않죠. 다만 너무 사사로운 질문을 하거나 같은 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분명히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저희는 프로젝트를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600만 조회수 된 것도 있고 잘 되는데 제 숟가락만 얹어갖고 더 잘 되게 한 적은 없어요. 전혀 안 되는 데를 잘 되게 한 경우는 많죠. 저는 국내에서 진짜 제가 이렇게 자랑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해가 되시도록 제가 최대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나 이게 너무 안타깝고 매출 때문에 갈급한 분들이 많은데 가령 이런 겁니다. 요가 하시는 분 중에 제 이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성과가 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벽 짚고 어깨 스트레칭 시원하게 하기. 이런 영상 혹시 클릭하시겠습니까? 이게 썸네일이 놀랍게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취미 피아노 연습 이렇게 돼 있어요. 나쁜 내용은 아닐 거야. 분명히 좋은 내용일 거야.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을 테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셔서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셨겠죠. 근데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어그로를 끌라는 게 아니라요. 클릭할 수 있는 이유를 줘야지. 이 영상 왜 봐야 되는데? 너를 왜 봐야 되고 네 제품을 왜 사야 되고 네 서비스를 왜 이용해야 되는데 왜라는 게 없잖아요. 평소문이잖아. 가령 이런 겁니다. 아침을 깨우는 모닝 루틴 요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 좋은 사례가 있는데 굳어있는 어깨, 골반을 활짝 펴주는 요가. 어깨, 골반 통증을 없애주는 요가 동작. 이거는 클릭할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문제를 먼저 짚었어요. 통증 또는 굳어있는 어깨, 이 문제를 짚어줬어요. 이 문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효과가 있어요. 확성기로. 야, 니네 아픈 애들 일로 와봐. 어깨 아픈 애들, 허리 통증 있는 사람들 이거 봐봐. 안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매출 문제 똑같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이런 걸 아침 루틴 모닝 요가 이렇게 하게 되는 순간 이게 뭐야? 사람들 쑥 다 지나가 버려요. 클릭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제한, 그 영순위가 뭐냐면요. 이런 거 수만 가지 나오거든요. 영순위는 누가 뭐래도 죽었다 깨나도 문제를 먼저 던집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내용을 작성하시면 끝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침 루틴 요가 동작이 아니라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단박에 없애주는 요가 동작. 이렇게 해서 문제와 해결책 구도로 만드세요. 그럼 영상이나 글을 쓸 때도 이 구도만 생각해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담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대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개선되냐는 거지. 이게 무적의 스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쉬우실 겁니다. 핵심이 뭐다? 왜 문제를 못 짚고 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욕먹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왠지 세게 짚으면 야 이것 말고도 해결책이 되게 많을 텐데 야 허리 아픈 게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수백 가지 야 그래서 그렇게 지으면 내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나 도움이 되고 또는 이만큼이나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주의사항은 한두 마디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으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의 저는 핵심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청기였습니다. 아직도 상대방을 돈으로 보냐? 그냥 내려놔. 그러면 대박 치는 거야.